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소띠에게 있어 평탄한 일상의 흐름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와 크고 작은 시험이 함께 찾아오는 시기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 해는 을사년으로 연지의 사화와 연간의 을목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소띠가 지닌 토기운, 그 중에서도 음토인 축토는 을목과 오행적으로 상극관계에 있으며 초반에는 이 을목이 토를 억누르는 구조로 작용하여 내외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갈등, 뜻하지 않은 인간관계의 파열, 재정적 지출의 증가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지에 깔려있는 사화는 화의 기운이며 이는 토를 생하는 오행적 관계 속에서 소띠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을목이 토를 극하는 초반 흐름이 지나고 나면 사화의 따뜻하고도 상승적인 기운이 토의 성질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면서 하반기에는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명리학적으로 보면 초년운에서의 관성의 극을 지나 후반운에서 인성의 생을 받는 흐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의 소띠는 상반기에는 외부 자극과 스트레스를 내면적으로 흡수하는 시간이라면 하반기에는 그 결과를 정리하고 안정화하는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주상 운의 기운이 극에서 생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면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5년은 소띠에게 있어 상반기에는 압박과 제약이 따르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이는 을목이 축토를 억누르는 구조로 인해 외부 환경의 간섭 혹은 내부 에너지의 소모가 심화되는 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운은 직업과 재물의 흐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직장 내 구조 조정, 부서 이동 혹은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될 수 있었으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거래처 이탈 등 예기치 못한 손재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사주에서 관성이 과도하게 작용할 때 나타나는 직업적 압박과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지지의 사화가 토를 생하는 작용을 하게 되며 누적된 에너지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소띠가 가진 끈기와 인내, 현실적 추진력이 드러나는 시점이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서서히 보상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승진, 전보 혹은 신규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며 자영업자에게는 새로운 아이템 제안이나 인연의 확장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는 사주에서 인성의 흐름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안정과 후원이 반영된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누구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주의 기운이 흐르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와 마인드셋이 없다면 좋은 기회조차 흘려보내게 됩니다. 특히 토기운이 강한 소띠는 급변보다는 점진적 대응에 강하므로 다가오는 변화에 성급히 뛰어들기보다는 계획과 분석을 동반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재물은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되기 시작하며 상반기의 손재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흐름이 열렸습니다. 결국 이 해는 누가 더 현실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는가에 따라 운의 작용이 달라졌습니다. 직업과 재정 흐름에 이어 인간관계와 정서적 영역에서도 2025년 소띠는 적잖은 파동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지지에 깔린 사화의 기운이 인간관계와 감정선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사화는 화의 기운으로 감정을 자극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열기를 유발하기 쉬운 에너지입니다. 특히 소띠가 지닌 축토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하려는 경향도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외적으로는 침착해 보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축적되기 쉬운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은 그간 인연이 없었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가 증가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사주 흐름상 식상의 기운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생성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연애를 바라는 이에게는 자연스레 이성과의 연결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기존에 막혀있던 관계의 기운도 재정비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래된 인간관계 속에서는 오해나 불신, 갈등의 요소가 드러나기 쉬운 흐름도 함께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즉 화기가 극대화되는 계절에는 감정의 과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사화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며 소띠가 본래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신중함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참을 수 있던 말이나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사소한 갈등이 확대되어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이 시기를 관사론잡의 감정 흐름과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언행과 감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 소띠에게 주어진 인간관계의 운세는 확장과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반가운 기회였지만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깊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진심을 유지하고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의 파동이 컸던 해에는 그 여파가 신체의 균형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2025년 소띠의 건강운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해는 사화가 연지에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 해였습니다. 화는 오행상 심장과 혈관계, 소화기,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소띠의 음토 기운과 맞물릴 경우 내부 장기계의 과열이나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주의 오행 원리에서 토는 소화기와 관련 있고 화는 심장과 관련이 있으며 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토가 타거나 메마르게 됩니다. 이를 화극금, 화승토로 설명할 수 있으며 실제 건강상의 문제로는 위장장애, 속쓰림, 고혈압, 불면증 등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같이 화기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는 몸의 열을 식혀주고 균형을 잡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날씨에 따른 체온 조절을 넘어서 운의 기운 자체를 수용하고 조절하는 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더위에 약한 체질이라면 냉방기기 사용이나 찬 음식 섭취로 오히려 장기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열이 많은 체질은 무기력감,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개별 사주의 체질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 긴장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을목의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내면에 쌓기 쉬운 소띠에게는 기분 전환과 휴식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서 하나의 치유 행위로 작용했습니다. 사주상 스트레스는 기의 순환을 막고 막힌 기운은 결국 혈과 장기의 흐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2025년 소띠에게 건강은 갑작스런 큰 위기라기보다는 누적된 피로와 감정의 무게가 서서히 표면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는 생활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소띠가 2025년에 금전적인 안정과 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은 바로 닭띠와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두 띠는 사주명리학적으로 토생금의 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곧 재물운이 원활하게 생성되고 유지되는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소띠의 축토는 기초와 기반을 의미하고 닭띠의 유금은 결실과 결과, 특히 재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운입니다. 토가 금을 생한다는 원리는 소띠가 닭띠에게 기운을 제공하면서도 자신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마치 밭을 잘 읽고 수확이 풍성해지는 형국과 같았습니다. 닭띠는 판단력과 실행력이 뛰어나고 수치와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을 지닌 띠입니다. 반면 소띠는 추진력과 인내심이 뛰어나며 닭띠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묵묵히 현실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띠가 함께 있을 때는 재물과 관련된 결정에서도 빠르게 의견이 정리되고 무리 없는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닭띠가 수익과 기회를 감지하고 설계하면
소띠는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재정적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재성의 길을 여는 상생관계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금기운 자체가 사주에서 재물, 조직력, 실리를 상징하는 바, 이 두 띠가 함께할 경우 금전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기반 마련에 유리하며 특히 공동 투자나 사업 운영에서 이 조합은 신뢰 기반의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낭비 없이 숫자와 결과에 집중할 수 있는 궁합이기에 실질적인 자산 축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띠와 닭띠의 관계는 감정적 궁합보다는 실리 중심의 재물 궁합으로서 매우 우수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함께 있을수록 돈이 머물고 노력에 대한 결과가 현실로 이어지기 쉬운 흐름을 만들어주는 재물운 관점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닭띠와의 궁합이 실현력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조합이었다면 원숭이띠와의 관계는 그보다 한층 더 전략적이고 실속을 중시하는 기운의 만남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소띠는 음토의 기운으로서 중심을 지키며 느리지만 확실한 결과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원숭이띠는 양금의 특성을 지녔으며 빠른 판단과 민첩한 처세술, 탁월한 정보 분석력을 강점으로 합니다. 이 둘의 조합은 기질상 대조적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차이가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보적 관계로 작용했습니다. 사주적으로도 토생금의 구조 속에서 토가 원숭이띠의 금기운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며 실질적인 수익과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원숭이띠는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는 눈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탁월한 띠입니다. 반면 소띠는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일단 한 방향을 설정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끈기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있을 때는 원숭이띠가 전략적 제안을 하고 소띠가 그것을 구체적인 성과로 실현해내는 이상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적합한 궁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이 조합은 사업 파트너, 팀 구성원 혹은 재무적인 공동 계획을 세울 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원숭이띠의 추진력과 판단력, 소띠의 책임감과 근성은 단기간의 성과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기반 형성에도 강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돈의 흐름을 다루는 데 있어 두 띠 모두 냉정하고 계산적인 면을 갖고 있어 감정보다 이성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궁합은 단순히 잘 맞는 사람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소띠와 원숭이띠의 조합은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자연스럽게 보완하며 현실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궁합이었습니다. 실속과 분석 중심의 원숭이띠와의 궁합이 전략적이라면 토끼띠와의 궁합은 감성과 현실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오행상 소띠의 축토는 음토이며 토끼띠의 묘목은 음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극토의 상극관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에서는 단순한 오행의 상극만으로 궁합을 단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기운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합니다. 실제로 이 둘은 기질적 차이로 인해 처음에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성향을 보완하고 균형을 맞추며 안정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끼띠는 감정이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유연한 사고를 통해 상대를 배려하는 기운을 지녔습니다. 반면 소띠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판단하며 꾸준히 한 방향을 밀고 나가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비적인 성격은 오히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갈등보다는 이해와 포용으로 흐름을 정리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부부관계에서는 소소한 갈등이 생기더라도 감정이 폭발하기보다는 조용히 풀어가려는 힘이 두 띠 사이에 형성되었습니다. 재물운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구조가 관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극토 구조에서는 목이 토를 파고들며 손재 가능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묘목은 강한 침입성이 없는 음목으로 토기운과의 충돌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토끼띠의 기민한 정보 감각과 소띠의 신중한 실행력이 결합되면
현실적인 재무 설계나 투자 판단에서 균형 잡힌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토끼띠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소띠가 그것의 현실성과 안정성을 검토하며 결정하는 구조는 재물의 흐름을 지나치게 빠르게 흘려보내지 않도록 조율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소띠와 토끼띠는 기운 자체는 상극에 가깝지만 정서적 안정과 현실적 조화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공동 판단에 있어서는 조급함보다는 신중함, 감정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균형 잡힌 구조로 작용했으며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기반을 중시하는 흐름을 만드는 대유리한 궁합이었습니다. 소띠에게 있어 2025년의 재물운을 가장 크게 흔드는 궁합 중 하나는 바로 호랑이띠였습니다. 오행적으로 보면 소띠의 축토는 음토, 호랑이띠의 임목은 양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극토의 구조를 이룹니다. 이는 재물의 축적보다 손재의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드는 상극 구조로 재정적인 영역에서 실질적인 충돌을 자주 유발하는 조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목이 토를 뚫고 자라나듯 호랑이띠의 기운이 소띠의 기반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해석하며 이는 곧 재물의 누수와 기반 약화를 뜻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호랑이띠는 도전과 기회를 중시하며 빠른 판단과 과감한 투자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소띠는 계획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 속에서 자산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기질의 차이는 재물 운영에 있어 뿌리부터 충돌하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함께 자금을 관리하거나 공동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는 소띠는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타이밍을 기다리지만 호랑이띠는 이미 투자를 단행하고 결과를 재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회가 와도 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해 그 타이밍을 놓치거나 성급한 선택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목극토의 구조는 명리학에서 재물운을 갉아먹는 구조로 자주 언급되며 특히 재성이나 편재가 약한 소띠의 경우 이러한 목기운의 강한 자극은 예기치 않은 지출, 손재,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강한 추진력과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재물이라는 영역에서만큼은 방향성과 방식이 너무나 달라 재정적으로 서로를 소모시키는 관계로 작용하기 쉬웠습니다. 결국 이 조합은 좋은 인연보다는 재물의 흐름을 막고 기회를 흐트리는 기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돈이 얽힌 관계에서는 신중한 거리감이 필요하며 공동투자나 자금 계획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띠와의 궁합이 재정의 방향성에서 충돌을 유발했다면 양띠와의 조합은 애초에 운의 흐름 자체를 엉키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소띠와 양띠는 대표적인 충의 관계인 충미충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한 성향 차이를 넘어 서로의 운을 정면으로 부딪히게 만드는 강한 상극 구조입니다. 양쪽 모두 토의 기운을 지녔지만 그 속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띠의 축토는 음토로서 차분하고 묵직한 기운이며 양띠의 미토는 양토로서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부의 감정적 동요와 고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재물에 대한 인식, 투자 판단, 자산 운용 방식 전반에 커다란 틈을 만들었습니다. 소띠는 실리 중심의 재정 운영을 선호하며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구조를 중시합니다. 반면 양띠는 감정과 이상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분위기나 직감에 따라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함께 금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자산을 운용할 경우 수익은커녕 손해가 누적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질적인 수입보다 감정의 흐름이 앞서는 양띠의 접근은 결과와 수치를 중시하는 소띠에게 피로와 불신을 쌓이게 했습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축과 미가 만났을 때 지장간 속 오행들이 서로를 정면으로 극하면서 금과 수의 기운은 약화되고 목과 화가 부조화 상태로 남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는 곧 재성의 약화, 재물의 불균형,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금전과 관련된 약속이나 계약, 장기적인 계획에서 엇갈림이 발생하고 기회가 와도 그것을 함께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 잡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띠와 양띠의 조합은 겉으로 보기엔 온화하고 무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물운을 약화시키고 기회 자체를 엉키게 만드는 궁합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금전이 얽힌 관계에서는 신뢰의 축이 무너지기 쉽고 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기엔 구조적으로 위험한 조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얽히는 순간 재물의 기운까지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운의 흐름은 단지 하늘이 내려준 명예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운이라는 흐름 위에 올라타되 그 흐름을 어떻게 타고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즉, 운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소띠 여러분에게 2025년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잦고 인간관계나 재물운에서도 푸침이 많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흐름이 좋을 때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흐름이 나쁠 때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명리학은 운을 예언하기보다는 운에 대응할 지혜를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궁합이나 운의 흐름도 결국 나 자신이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합니다. 믿음을 갖고 묵묵히 준비해온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결국 나를 밀어주기 위해 존재하며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운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